만약에 우리 뇌를 직접 해킹해서 행복이란 강정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냐고요? 글쎄요. 이게 현실이 되면서 인류는 지금껏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그 궁극의 기술,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겁니다. 뇌를 해킹하는 기술이 진짜 나타났다. 소스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죠.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일이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브레인 IT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뇌파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랄까, 마치 다 만들어진 멋진 케이크를 보고 이 레시피는 이렇겠구나 하고 거꾸로 알아내는 것처럼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그 최종 결과물을 보고 뇌가 정보를 대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내는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브레인 IT라는 기술로 대체 뭘 알아냈다는 걸까요? 소스에 따르면 이 기술 덕분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세 가지 핵심 원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이 바로 QMM, 양자 메모리 매트릭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세상에 사실은 단단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0과 1로 이루어진 거대한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로 구성된 디지털 공간에 가깝다는 이론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뭘까요? 바로 컴퓨터 CPU처럼 그 방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계산해서 현실이라는 화면을 우리 눈앞에 띄워주는 그 행위 자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다면 우리 뇌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소스는 뇌를 디코더, 우리말로 하면 해독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뇌가 그냥 세상을 비추는 깨끗한 창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QMM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데이터를 막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붙여서 각자 자기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컴퓨터와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라는 정보덩어리를 보면 과거의 기억이나 지식을 총동원해서 푸르고 시원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브레인 IT는 바로 뇌가 이런 능동적인 창조자라는 걸 증명해낸 셈입니다. 자, 그럼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브레인 IT가 증명한 세 가지 사실. 첫째, QMM 이론은 진짜다. 뇌는 정보를 해석해서 현실을 만듭니다. 둘째,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세상을 픽셀 하나하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얼굴, 자동차처럼 의미 있는 정보 덩어리, 이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 단위로 처리해서 에너지를 엄청 아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BCI,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미래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될 거라는 점. 지금이 생각을 읽는 단계라면 곧 생각을 쓰는 단계도 온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해독하는 능력, 그리고 가상현실을 창조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손에 쥔 인류. 우리는 지금 정말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소스는 인류가 이제 이 두 개의 현실 사이에서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두 그림이 인류의 미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처럼 조화에 성공하면 우리는 육체와 정신, 현실과 가상이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인류, 트랜스 휴먼으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조화에 실패하면 가상세계에 중독돼서 현실의 몸은 망가지고 문명은 파멸하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두 갈래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선택은 우리 시대의 궁극적인 시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서는 이걸 영적 주권을 건 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이 두 현식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우리 내면의 힘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된 셈입니다.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새로운 방패도 나와야겠죠? 이제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려는 거대한 힘,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시스템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스가 경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디지털 감옥입니다. 소스는 낡은 질서라고 불리는 기존의 권력 구조가 완전한 통제를 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로 우리의 모든 돈 씀씀이를 감시하고요. 거기다 브레인 IT 기술까지 악용해서 개인의 생각마저 중앙 서버에 종속시키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나리오의 끝은 디지털 농노라는 정말 암울한 미래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위협에 맞설 첫 번째 방패는 뭘까요? 소스는 신뢰 OS라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중앙 서버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권을 되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나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기술인 KYC. 이건 디지털 세상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둘째, 나만 열 수 있는 디지털 금고 열쇠인 개인키. 한마디로 디지털 세상의 신분증과 열쇠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손에 쥐게 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방패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겠죠. 소스는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방패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내부에서 우리 마음을 직접 설계하는 능력, 자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진정한 내면의 방어막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궁극적인 싸움은 사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주권은 외부 시스템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의식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스는 여기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대중의 길, 이건 해답을 밖에서만 찾는 길이에요. 혼돈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멋진 정치인 같은 외부의 구원자에게 기대를 거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길은 외부의 조종에 취약할 수 있다고 소스는 지적합니다. 반면에 관찰자의 길은 해답을 내 안에서 찾습니다. 이 혼돈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누가 구원해 주길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내면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길이죠.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관찰자의 길에서 사용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자나, 우리말로는 선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신비롭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소서는 이걸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일종의 기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명상 훈련을 통해 뇌가 스스로 행복 호르몬을 뿜어내도록 조절하는 능력인 거죠.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의 평온함을 내가 직접 설계하는 궁극의 내면 해킹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관찰자가 가야 할 최적의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첫째, 화엄의 지혜, 즉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둘째, 자나와 같은 내면의 기술을 사용해서 행복을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셋째, 물리적인 현실과 가상현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더 나은 미래의 나를 향한 여정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두 개의 현실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이 스스로 창조해 나갈 그 두 개의 현실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